안녕하세요. 저는 K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양대 의료원의 김종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KS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된 성북의료아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양대학교 병원이 단독 참여기관으로 일단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현장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검증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머릿속에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바로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문제가 보이죠. 그걸 IT 하시는 분들은 애자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쓰면서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걸 수정해 가면서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아청소년과이다 보니까 소통이 보통 이제 보호자분하고 되게 되는데,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저희는 직접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AI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가 이상호흡이 발견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의사한테 노티가 되면서 보다 이제 환아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 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증 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병동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휴대폰에 이제 앱을 설치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청진기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접 가슴에 댑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생각보다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이용해 보니까 꽤 잘 숨이 되고, 간호사가 환한테 가서 약 10초 정도 호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정상이라고 디텍트가 되면은 등록된 휴대폰의 주치의에게 네.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 이상 호흡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번 임상 실증을 통해서 효과가 잘 나오면 네. 꼭 간호사가 병동에서 그쵸, 쓰는 게 그쵸. 아니라 일반 보호자분들도 일반 보호자가 집에서 할 수 집에서 있죠. 네네네.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추후에 호흡기 전문의가 AI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네네네. 이 아이디어를 기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보통 소아청소년과는 입원 환자의 거의 80%가 호흡기 환자들이거든요. 네,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네. 근데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케어를 하다가도 보통 노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애가 호흡이 중요한데 그걸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의료적으로 접근해서 노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제 좋은 이제 기업하고 조금 연관가 돼서 실증사업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실증이라는 네네. 게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호흡음을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네네. 판단하는 거에 성능이 정말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 기반으로 디지털로 신호를 받아도 네.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정상이냐 비정상이를 구분하는 정도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정상, 비정상을 확실히 구분해내면 네. 그 다음에 있어도 비정상의 종류도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은 80% 네, 이상.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직도 사업 기간이 몇 달 남아 계시니까 네네. 마지막에 또 끌어올려 봐야죠. 알겠습니다. 처음 스타트업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런 데이터들로 연습을 해보고 싶어하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기업의 산업계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 쓰인 데이터를 활용을 원한다면 저희가 원장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기업이 해당 데이터로 저희 안심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반출해서 가져가거나 하지 않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연습해보고 실제로 비슷한 결과들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도 해보고 인공지능 학습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원장님께 허락을 득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빠르게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환자들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할 거고요. 그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약간 작은 이렇게 실증 사업을 하는 중인데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된다니까 네. 저 의사 입장에서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열심히 화이팅 아유 해주십시오. 그렇게 네. 예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 실제로 근데 참여하면서 네네. 경험해 보시니까 다른 컨소시움,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과 병원들이 비슷하게 의료 인공지능들을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다른 컨소시움에도 이 사업을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추천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분야에서 이제 AI 그런 솔루션이나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의료계도 이제 피치 못하게 아마 계속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환자를 케어함에 있어서도 진단에 있어서도 또 치료에 있어서도 확실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옥과 석이 있습니다. 다 좋지는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 저희가 역할할 수 있다는 게 거양대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보람이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져야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옥으로 우리가 찾은 것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K 컬처, K 문화가 글로벌하게 각광받고 있고 한국의 의료 기술도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항상 우리가 이슈가 나오는 게 의료 취약 지역, 지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도 의료 취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솔루션이 만약에 제대로 개발이 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환자들도 어느 정도 직접 진료를 보는 듯하게 맞아요. 진료를 볼 수 맞아요.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이제 환자분들도 지방에서 의료진이 취약 지역의 시설이 그 지역에 있어도 이런 AI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네네. 봅니다. 이 사업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컨소시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옥석을 가리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대전정보분야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또 공고가 올라올 거예요. 향후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해나가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